안녕하세요. 저는 G브러쉬 인체 모델링을 강의드릴 임창기입니다. 간략하게 저를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게임 회사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많은 실무 경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업은 드래곤플라이라는 회사에서 퀘이커즈 온라인의 전체 그래픽을 총괄했고요. 지금 현재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작업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각이 전공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미술해부학을 접목한 인체 모델링을 아주 기본적인 작업에서부터 직접 시연을 해드리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퀘이크워즈 온라인의 지브러시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브러시 실행 화면이고요. 우선 화면이 작으니까 도큐멘트에서 화면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지브러시 파일을 불러올 때는 로드 툴이죠. 예전에 퀘이크워즈의 캐릭터들 작업인데요. 초기의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작업입니다. 드래그 하시고요. 키보드에 T를 누르거나 에디트를 누르거나 G브러쉬의 디폴트 머티리얼은 붉은색의 머티리얼인데요. 이건 조소에서 쓰는 조각 작업에서 쓰는 유토라는 재료를 느낌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작업할 때 베이직 머티리얼을 사용하는데요. 다른 머티리얼들에 비해서 반사값이 적기 때문에 눈부심이나 이런 것이 적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어서 저는 베이직 머티리얼을 활용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작업이고요. 전체 폴리곤 개수는 70만 개, 디바이드를 올려서 폴리곤 개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하이를 누르면 전체 레이어의 디바이드가 다 올라가죠. 500만 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분 디테일들이 굉장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개가 될 수 있는 건 500만 개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건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메쉬들을 따로 작업해서 G브러쉬로 불러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레이어를 확인해 보면요. 폴리프레임을 키고요. 폴리프레임은 키보드의 Shift F죠. 화살표, 키보드의 화살표 위아래를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세분화된 메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디바이드를 올려서 작업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아무리 G브러쉬에서 브러쉬를 가지고 스컬프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체와 메카닉이 어울리는 어떤 경계 부위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작업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퀄리티를 뽑아내기에 훨씬 더 용이하고 효과적입니다. 보시면 아주 간단한 형태의 작업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스보다는 마야를 선호하기 때문에 마야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비슷한 어떤 형태들은 복사를 해서 위치를 맞춰가면서 작업했고요.
다른 작업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새로운 작업인데 더 예전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시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메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작업은 여기에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근육질의 느낌도 지워놨었고요. 다시 그 위에 덮어서 표현을 했고요. 역시 메쉬를 따로 해서 작업을 했고 계속 이렇게 쌓여가겠죠. 결론적으로 이 데이터는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컨셉을 잡는 과정에서의 작업이었고 다른 작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퀘이크에서 작업했던 것은 실제적으로 게임에서 활용됐던 것은 이건 로폴이네요. 이런 어떤 형태의 약간 육중한 느낌으로 힙합 바지를 입은 듯한 이런 작업으로 최종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건 아마도 옵티마이징에서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옵티마이징 했던 작업 같습니다. 이제 뭐 대략적으로 예전 작업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 맥스를 쓰시건 마야를 쓰시건 굳이 상관없이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인 사각형을 가지고 익스트루드 하는 정도로 뽑아낸 데이터를 가지고 지브러쉬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처음부터 부분적으로 손이나 얼굴, 발, 바디 따로 작업을 해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야에서 기본적인 메쉬를 손을 먼저 작업할 텐데요. 기본적인 메쉬를 큐브를 하나 생성하고요. 손가락 개수에 맞춰서 면을 좀 나눠주면 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손가락을 뽑아내보죠. 손가락을 뽑아낼 때는 따로 떨어져서 엑스트루드 해야 되니까 Keep Face Together를 끄고요. 면을 잡고 엑스트루드 합니다.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겠죠?
작업하기 편하게 그냥 떨어뜨리면 마야나 맥스에서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 때는 뭔가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브러시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면을 좀 더 추가하면요. 음지도 뽑아내보죠. 엑스트루드 하고 뽑아냈습니다. 손목 있는 부분을 면을 좀 더 뽑아낼까요? 떨어진 면을 다시 붙여야 될 테니 킥페이스 투게더를 다시 활성화시키고요. 엑스트루드 합니다. 면을 조금만 더 추가하고요. 대단히 간단한 형태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을 지브러시에서 어떤 형태를 완료한 다음에 얼마든지 애니메이션용 또는 게임용 어떤 롤플 작업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작업을 할 때 얼마든지 면을 줄이고 해서 변형할 수 있겠죠.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지워버리고요. 손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니메이션은 그다지 면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용 데이터다 그러면 이런 데서 면을 줄여가면서 처리하면 되겠죠. 지금은 나중에 정리가 되고 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린 거고요. 자, 이 데이터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한번 지워버리고 Export Selection OBJ 해야겠죠? 내보내야겠죠. OBJ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베이스엔드라고 내보냈습니다. 지브러시에서 지브러시 파일을 불러올 때는 로드 툴이지만 OBJ 파일을 불러올 땐 임포트를 클릭해서 베이스엔드를 불러왔습니다. 이 작업을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드를 올리면 디폴트로 서브 디바이드 스무스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가 부드러워지면서 왜곡되면서 면들이 분할되겠죠. 면 하나가 계속 4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곱하기 4가 되는 걸 거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제 스타일은 처음에는 서브 디바이드를 끄고 디바이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올려주면 어느 정도 형태가 처음에 가지고 왔던 형태가 유지되면서 작업되니까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더 줘볼까요? 지금 현재 개수는 3만 개, 한 번 더 주면 13만 개가 됐네요. 기본적인 형태를 작업하기 때문에 디바이드가 낮은 상태에서 편하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작업, 저는 지브러시의 브러쉬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브 브러쉬와 레이크 브러쉬를 많이 활용합니다. 레이크 브러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정도에 형태의 면정리를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무브 브러쉬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키를 눌러서 조절하셔도 되고요. 우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드로우 사이즈를. 그러나 저는 작업할 때 포토샵이나 여타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키보드의 괄호키를 활용해서 사이즈를 키우고 줄이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작업이 되겠지만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업할 때 까다롭겠죠. 그래서 폴리그룹을 나눠주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요.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 반대쪽 면이 안 보일 때는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에서 더블을 클릭하면 양쪽 면이 나오죠. 안 보였던 면, 불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Alt를 동시에 눌러서 없애주고 폴리그룹을 할 모양을 확인한 후에 폴리그룹에서 그룹 이적을 색깔이 달라졌죠.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얼마든지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알트 확인하시고 그룹 이적을 그룹 이적을 그룹 이적을 엄지도 작업하다가 오브젝트들이 사라졌다 그러면 F를 누르면 센터로 오죠. 그룹 이적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형태를 손가락이 좀 짧죠. 그러면 폴리그룹이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QWER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 폴리그룹이 정해진 부분만 마스크 정리가 됩니다. 마스크가 안 씌워지는 그런 효과가 나겠죠. 반전하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고 여백 클릭. 컨트롤 누르고 여백을 드래그하면 해제되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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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자, 가운데 손가락 한번 늘려볼게요. 무브 상태에서 면이 적으니까 버텍스 있는 부분에 스냅이 먹어버리죠. 그러면 디바이드를 한번 올려서 다시 한번
드래그 쭉 하고 늘려줍니다. 클릭, 같은 방법으로 드래그, 클릭, 비슷하게 맞춰 주고요. 얘는 좀 짧게 하면서 로테이트 시키면 되겠죠? 좀 얇아 보니까 전체를 Shift를 누르면 각도별로 스냅을 넣습니다. 스냅이 넣죠? Shift를 누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고요. Shift를 눌러서 균일하게 좀 키워줍니다. 이제 그냥 편하게 손가락 끝으로 갈수록 마디가 짧아지기도 하지만 가늘어지기도 하죠. 아무리 초기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세이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이브를 할 때는 디바이드가 높은 상태보다 디바이드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면 나중에 불러올 때 데이터를 가볍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이브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날짜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데이터 관리하기에 편하시겠죠? 세이브를 했고요. 손가락 끝으로 갈수록 마디가 점점 짧아지기도 하지만 가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줄여줬습니다. 손목도 좀 가늘게 하고요. 좀 빼줄까요? 마스크를 씌우고 다시 반전. QWER 조금 옆으로 넓혀줄까요?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큰 형태를 맞추는데 주력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초기에 어떤 스무스를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스무스를 줄 때는 그때 맞는 디바이드 단계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바이드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스무스를 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형이 오겠죠. 물론 인텐서티를 조절해 가면서 강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니까 초기에 너무 많은 어떤 작업을, 디테일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큰 형태를 맞추는데 주력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좋고요. 이 작업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정도의 수준을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 예전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작업을 했던 건데요. 세이트에서 올하이를 가장 힘을 뺀 상태에 편안한 포즈로 작업을 완료했던 겁니다. 이런 정도의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역시 필요에 따라서 폴리그룹들을 다양하게 지정을 했는데요. 그때그때 편하게 방법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손톱이나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는 아주 쉽게 왜 초벌 작업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어떤 주름이나 손톱 작업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게 지브러시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어떤 작업을 서둘러서 하는 것은 작업 과정상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